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주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야밤에만 녹화해서 되게 급하게 대충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지금 3월 24일 몇 월이지? 수요일 밤인데 평일에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되게 훑어만 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봤잖아요. 거의 안 쓴다고 했던 거. 그리고 막 대충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을 먼저 볼 텐데요. 일단 저는 세이브를 했구나. 이 파일을 제 저장 파일에 저장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새 창을 연 거나 마찬가지죠. 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열었으면은 항시 여기 Create New Composition을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 창에서는 하는 일이 컴포지션을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짓이에요. 마우스 여기서 이 창이 선택되면 여기 파란 테두리가 있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 파란 테두리가 있고 선택한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마우스 뒤에 거를 누르는 거랑 여기서 누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컴프는 여기서 만들거나 또는 여기도 있네요. 근데 저는 보통 마우스 뒤에 걸 눌러서 뉴 컴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업 사이즈는 이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할지 말한 것처럼 그냥 노멀하게 1920, 1080으로 저는 할 거고 이건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캡스룩이 눌려 있으니까 아까 그런 게 떴던 거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타임라인에서 컨트롤 K를 하면은 이 컴포지션의 어떤 세팅 값이 나오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이 색으로 한 거지 사실은 이게 지금 알파 값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컴프라는 창에 이 하단에 보면은 요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차차 알아보면 될 거고, 어쨌든 이게 실제로 이 작업창에 알파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컴프를 만들면 이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텍스트를 만들든 솔리드를 만들든 뭘 만들어야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걸 눌러더라도 투명도 값이 안 보입니다. 눈을 끄면은 투명도 값이 보이고요. 두서없이 하긴 했는데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면은 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컴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파일을 불러오는 데 용도를 쓴다고 했잖아요. 파일을 불러오는 데는 여기서도 임포트를 하긴 하겠지만 파일에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 두 번을 합니다. 더블 클릭 두 번을 하는데 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누르면은 여기 이상한 것들이 막 뜨는데요. 일단은 이 JPG부터 한 장이죠. 이걸 하나 불러올게요. 이런 거를 전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은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요. 한 장을 불러올 때는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특히 JPG 알파 값을 안 갖고 있죠. 알파라는 건 투명도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대충 지나가듯이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얘를 이 컴프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여기 2025에 뭐시라고 써있죠. 근데 이 컴프 컨트롤 K 누르면은 이 컴프 창은 1920, 1080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선택 툴로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이게 보이겠죠. 이렇게 JPG를 불러왔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PNG
투명도 값을 갖고 있는 이 png를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그냥 불러오면 돼요. 이 불러오면은 얘를 아래다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투명도 값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죠? 뒷부분이. 그런데 이 알파 값을 갖고 있는 알파 값을 가질 수 있는 뭐 소스들, 뭐 AI든 PSD 또는 PNG, 뭐 타가, TIFF 뭐 하여튼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파일들이 무조건 알파 값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알파로 작업된 소스여야만 알파 값을 갖고 있는 거죠. PNG라고 무조건 뭐 하여튼 알파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PNG입니다. 근데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같은 PNG인데 얘는 알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업할 때 애초에 이게 알파로 작업이 돼야 이 PNG 값을 이 투명도 값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PNG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PNG든 뭐 타가든 뭐든 본인이 편한 뭐 알파 값을 갖고 있는 이미지로 그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PNG네요. 얘는 제가 뭐 알파 값을 갖고 왔으니까 뭐 일러스트레이터 편에서 얘를 예시로 했던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배경은 알파고 여기는 제가 뭐 색을 입혔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왔고, 그 다음에는 PSD든 일러스트레이터든 AI 이 레이어로 분리된 작업물을 갖고 올 때 예시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편에서 아마 제 기억에 얘를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나눠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분리를 한 AI 파일입니다. 얘를 불러올 때는, 이 AI를 불러올 때는 이상한 이런 옵션들이 뜹니다. 뭐 import kind,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있어요. 푸티지는 일단 하나의 이미지로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의미를 알 필요 없어요. 저도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PNG랑 거의 똑같죠. 이 하나의 소스만 불러와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러스트레이터에 이 분리된 걸 갖고 오고 싶으면, 분리된 상태로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아까 여기 떴죠? 이 컴포지션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뭐 푸티지 모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레이어 사이즈와 다큐멘트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작업도 이미 다큐멘트, 이 문서가 뭐 대충 뭐 1910에 1080이잖아요.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이 사이즈로 불러올 거냐, 아니면은 딱 이 레이어 사이즈로만 불러올 거냐, 이런 옵션을 설정을 갖고 오는 건데, 일단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 컴포지션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이 작업창 뭐 1920, 1080 안에 이 소스들이 이 레이어 사이즈로만 딱딱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별로 잘 불러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불러올게요. 얘를 하면은 이 컴포지션, 푸티지는 하나만 불러온다고 했어요. 그냥 거의 푸티지를 쓸 일이 없죠. 레이어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하나로 통으로 불러온다면 상관없긴 하지만 이거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다큐멘트 사이즈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레이어가 컴포지션이 저절로 생겼죠? 헷갈리니까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계속 컴프를 불러오면은 여기 불러왔던 컴프 여기 작업창이 계속 쌓입니다. 자, 지면도 이거는 뭐냐, 이 레이어만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검정색이 기본이기 때문에 검정색 라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죠? 이 지면. 근데 이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온 거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레이어의 사이즈에 딱 떨어지는 이 크기로만 불러옵니다. 그럼 뭐가 좋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레이어 사이즈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유는 딱히 뭐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이게 뭐 그냥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문서 사이즈로 불러올 때가 있기도 할 텐데 딱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게 뭐 작업 퍼포먼스를 뭐 많이 먹는다는 것로 알고 있고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PSD도 마찬가지입니다. PSD도 뭐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걔를 불러오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이어 사이즈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것도 그대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이게 저절로 적용이 그대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컴퓨터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포토샵을 레이어가 불린 상태로 불러오면은 뻗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그냥 PNG로 하나하나 따로 저장해서 불러와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지울까? 됐어. 뭐 일단 또 하고. 방금은 폴더를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다 넣습니다. 보기 귀찮아서. 뭐가 있었지? 물론 여러 개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게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여러 성향의 뭐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요거 있죠? 얘가 컴프로 따로 안 돼가지고 다른 성향인 거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오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불러올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 뭐 시퀀스 옵션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뭐 저도 몰라서. 시퀀스가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컷들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0부터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얘를 뭐 MP4든 MOV로든 영상을 뽑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영상이 아니라 이런 알파 값을 갖고 있는, 또는 그냥 알파 값이 없더라도 이미지들로만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이유는 차후에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씬이 0, 1, 2, 3, 4, 5, 6 같은 이름이 있고 숫자가 쭉 나열된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얘를 그냥 PNG 시퀀스를 클릭을 해야 돼요. 이걸 클릭을 안 하면 당연히 얘 하나만 불러와집니다. 근데 얘 하나만 있어서는 뭐 당연히 시퀀스를 뽑은 이유가 거의 없겠죠. 이렇게 시퀀스를 부를 때는 이 PNG 시퀀스라는 걸, PNG래 뭐 TIF든 뭐든 하여튼 시퀀스라는 이 옵션을 클릭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필요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얘를 불러오면은 이게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영상처럼. 여기 뭐 이상한 게 있죠. 000부터 뭐 0, 1, 2, 2.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컴포지션에다 갖다 붙이면은 얘 사이즈 그대로 이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길이만큼. 그러면 뭐 얘가 뭐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래? 이 영상처럼 시퀀스가 불러오죠. 근데 얘는 알파 값이 아니에요. 제가 알파로 작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왜 PNG로 저장했냐, JPG로 저장하지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JPG로 저장해도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귀찮아서 무조건 PNG로 해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예시가 있지? 그리고 이 시퀀스라는 게 3D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뭐 멀티패스라고 해서 같은 이름으로 뭐야 반사값, 뭐 섀도우값 여러 개를 불러오잖아요. 그렇게 시퀀스를 여러 개 불러올 때는 이 한 폴더에 만약에 여러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여기 제가 뭐 인트로 1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 뭐 인트로 2라는 것도 있죠. 그럴 경우는 그냥 컨트롤 A를 눌러서, 그러면 여기 멀티 시퀀스라고 저절로 뭐가 뜹니다. 이걸 체크해주고 불러오면은 두 개의 시퀀스가 생겨요. 두 개의 시퀀스가 불러집니다. 저절로 알아서. 그렇죠? 뭐 요 인트로 1이라는 시퀀스와 인트로 2라는 시퀀스가 불러집니다. 그리고 컴프를 만들 때 아까 하나를 드래그하면 당연히 2가 하나대로 생기잖아요. 이걸 하면은 싱글 하면은 하나에다가 다 넣을 거냐, 두 개 하면 각각 생길 거냐, 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생길 거냐. 또 뭐야, 어딨어. 얘를 싱글을 하면 그냥 하나에다가 넣을 거냐, 뭐 그런 거고. 이것도 필요 없고, 또 그러네, 멀티 모시기를 해야겠구나. 뭐 되게 제가 3D를 거의 안 해가지고,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한 반십년 돼가지고, 옛날 작업을 열면은 이 멀티 시퀀스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값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 이상한 게 떴죠. 이게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PNG는 이게 안 뜨는데 뭐 타가나 뭐 TIFF나 뭐 SG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파일들은 이게 저절로 떠요. 근데 PNG에서도 이게 뭐냐면은 요 값인데, 내가 전에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 일단은 뭐라고 설명하지? 이 TIF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는데, 3D 하는 사람들이나 아는데, PNG보다 뭐 정보가 많이 갖고 있는 파일들입니다. 이게 막 뭐 이상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쓴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PNG로만 쓰는데, 일단은 그냥 불러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런 3D에서 작업했던 뭐 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있으면은 이 인터 모시기 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불러오고 나서 얘를 건들 수가 있는데, 이 알파 값을 갖고 있는 이 이미지에 이 이그노를 하면은 알파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알파 값이 없는 걸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얘는 3D 맥스에서, 제가 3D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이 애프터 이펙트처럼 이런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그노를 했으니까 이 검정색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 3D 파일에서 똑같이 뭐 빨간색으로 해놓고 제가 만약에 뭐 이 알파 값을 갖고 있는 TIF나 타가로 저장을 했더라면 얘는 배경이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이건데, 컨트롤 알트 G를 눌러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다시 얘를 하면은 이 알파 값이 생겨지는 거고,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는 뒤집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의외로 좀 쓰는데, 나중에 포토샵이든 뭐 3D 하신 분들은 좀 쓰겠지만, 알파를 3D의 경우 이 알파를 뽑을 때 이 엣지 부분에 색 같은 게 묻어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죽여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한, 뭐 지가 알아서 뭐 좋은 걸로 하겠다는 건데, 몰라도 돼요. 그냥 알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하나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3D로 작업한 거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약간 뭔가 이 검정색 색들이, 근데 얘로 하면은 이게 조금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합성 같은 거를 할 때 약간 미세하게 어떤 차이를 주는 거라서 이 색을 좀 죽여주는 거고, 반대로 이런 색을 하면은 이게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색에 찍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경계면을 죽여주는 거라서. 그리고 뭐 이런 건 쓸데없이 뭐 이런 걸 옛날에 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라이트가 왜 필요해? 뭐야 이거? 뭐 이런 건 뭐 블렌드, 포토샵에서 말했던 것처럼 뭘 했겠죠, 뭐. 이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이거고, 이런 거는 그냥 다 건들지 말고요.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쓰거든요. 룹이란 게 뭐냐면, 아까 그 어디 있냐, 인형 얘인가? PNG죠. PNG도 시퀀스로 불러왔습니다. 불러올 때는 아까 그 값이 안 뜨는데, 얘도 근데 똑같아요. 이 컨트롤 Alt G를 하면은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차이는 잘 모르겠고. 여튼 얘는 뭐 제가 엘리먼트에서 작년 유튜브로 만들었던 한 바퀴 계속 돌고 있는 뭐 이런 엘리먼트 이미지를 뽑았다고 칩니다. 근데 얘가 지금 300프레임이잖아요. 300프레임인데 예를 들어서 300프레임이면 30프레임 기준으로 10초잖아요. 컨트롤 K에서 이게 10초니까 뭐 대충 내가 뭐 1분 뭐 30초짜리 영상을 만약에 제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이게 타임라인에 길게 볼 수 있는 거, 작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길게? 하여튼 넓게 볼 수 있는 거,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 10초까지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없어지잖아요. 본래는 막 이렇게 복사해서,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을 잡았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끝점을 붙이면은 뭐 계속 이어지긴 하겠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가 길어지고 귀찮으니까 이 루핑으로 만든, 애초에 내가 루핑으로 작업한 소스들은 컨트롤 Alt G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복사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대충 20개. 그러면 얘가 그냥 늘어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1분이 아니잖아. 내가 10분을 했나? 10분을 했구나. 그러면은 얘는 뭐 레이어도 깔끔해지고 뭐 계속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우측에다 박아두고 계속 쓸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네,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하는 대부분의 그거를 알아봤습니다. 이 소스들을 다 지우려면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던가, 컴프도 마찬가지고요. 뭐 얘를 그냥 이 휴지통에다가 드래그 하는데 드래그는 안 하겠죠. 그냥 딜리트를 하는 게 낫죠. 선택하고. 이건 컴프를 만든다고 했고, 얘는 그냥 이 정리할 때 귀찮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 소스들이나 이 컴프의 어떤 원래 컴프는 아니네. 이 이미지의 이 본질적인 값을
뭐 설정할 때 하는 거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단축키 컨트롤 알트 G 그냥 외우세요. 얘는 뭐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 없고. 뭐 하나만 더 하면 뭐 나중에 뭐 쓸 일 있겠지만 얘를 뭐라고 할까? 이런 게 이 알파 값이 하나 필요하고 또 알파 뒤에 배경도 있는 이미지로 뽑고 싶을 경우에는 얘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D를 해주는 게 좋아요. 컨트롤 CV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여튼 컨트롤 D를 해서 컨트롤 알트 G하고 이 알파 값이 없는 걸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 알파 값이 있는 요놈과 알파 값이 없는 이놈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얘는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 제가 뽑아놓은 건 두 개로 불러와서 달리 속성을 준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헷갈리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을 주고 싶으면 그냥 선택하고 그냥 엔터를 눌렀다가 막 바꿔주고 그러면은 여기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막 파일이 엄청 많을 때 내가 찾고 싶을 때는 여기서 그냥 대충 써주면 돼요. 뭐 속성을 쓰면 속성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티프, 뭐 png 이름도 쓰면 이름이 나오고요. 그렇죠? 또 뭐 있냐? 여기서는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없어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아니, 필요 없으면 안 되지. 뭐 얘를 일단 임시로 불러오겠습니다. 레이어, 도큐멘트. 헷갈려. 얘를 갖다 대면은 그냥 얘에 딱 맞게 컴프가 사이즈가 맞춰서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은 임시 1920, 1080에 뭐 1분 30초 대충 하고 나중에 시간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임시 스마일 강자 컴프를 만들겠습니다. 뭐라지? 이제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마우스 이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뒤에 거를 누르면은 이거 컴포지 세팅구나. 컨트롤 K라고 했죠. 여기 누른 다음에 처음 봤어. 리빌 컴프인 프로젝트 뭐냐면 여기가 되게 많아질 때는 나중에 이 소스를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뒤에 거 누르고 이게 아닌데? 아이 제기랄 뭐지? 왜 아니지? 리빌 맞잖아 인 프로젝트. 근데 왜 여기가 다르지? 신기하네. 진짜 다르네. 그냥 찾는구나. 하여튼 여기 있는 놈을 여기에서 어디 있느냐 알아서 가주는 거거든요. 뭐 헷갈리긴 하지만 리빌이 나타나던가? 하여튼 리빌 뭐야 인 프로젝트 하면 프로젝트 안에 이 소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알아서 찾아주는 거고요. 근데 뭐 하려다가 이거 했지? 여기서 마우스 뒤에 거 프리뷰 이거 눌러본 적도 없고 이것도 뭐 다 필요 없고 눌러본 적이 없고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어쨌든 뉴만 쓰거든요. 텍스트는 여기서 안 쓰고 그냥 여기서 누르세요. T를 누르든. 솔리드, 라이트는 라이트를 생성, 카메라 생성, 널이라고 뭐 더미 같은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안 보이는 중심점 같은 걸 만들어서 얘에다가 연결시켜서 얘를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고
쉐이프 레이어는 쉐이프 레이어. 이 패스든 뭐 이거는 뭐야? 애드저스트 레이어. 이거 포토샵에서도 했었죠? 그냥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상의 레이어인데 이 아랫부분에는 다 적용되는 거. 뭐 색상을 조절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이건 뭐지? 모르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그냥 솔리드가 제일 쓰겠죠, 여기서. 뭐 하얀색 이런 색깔을 넣겠습니다. 뭐지? 이 컨트롤 K는 컴프의 세팅 값을 계속 건드는 건데 이 솔리드는 컨트롤 시프트 맞냐? Y를 누르면은 이 솔리드 세팅 값입니다. 마우스 뒤에 거로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컨트롤 시프트 Y. 이 솔리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얘를 고칠 수가 있어요. 뭐 색상도 다시 고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솔리드를 만들면은 여기에 솔리드가 막 생깁니다. 어쨌든 이 타임라인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또 뭐하지? 그냥 무시하고 이거는 눈. 이걸 라인이었으니까 그렇구나. 바지. 아이씨 대가리. 이거 꺼지는 거 잠깐 안 보이게 그냥 꺼지게 하는 거고, 당연히 이 상태로 아웃풋을 뽑으면 얘는 없습니다. 얘는 얘만 볼 수 있는 거. 이거 다 눈끄기 귀찮으니까 그냥 막 작업하다가 얘만 잠깐 봐야지 할 때 임시로 당연히 얘만 키고 바깥에서 렌더 걸면 이것만 걸립니다. 이거는 잠그는 거. 얘만 갑자기 막 선택 안 하고 싶을 때 컨트롤 Z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모드는 포토샵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뭐 이렇게 뭐 다큰, 멀티플라이, 이 블렌딩을 말하는 거고요. 모드는 차후에 중요하니까 이 모드랑 이 트랙 매트, 이거는 포토샵에서 없던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합성할 때 되게 유용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대충 막 말했던 거죠. 이거 누르고 얘를 누르면은 얘가 선택된 것들은 그냥 레이어가 여기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렌더가 걸립니다. 당연히 뭐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깔끔해지고,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숨기겠죠. 나중에 막 귀찮을 때 그냥 안 써도 되고. 이거 해바라기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함부로 써도 좀 어렵고, 그냥 너무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소스잖아요. 이 AI. 물론 포토샵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포토샵도 비트맵 방식인데 당연히 애프터 이펙트도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 얘를 불러오는 순간 비트맵이에요. 물론 얘는 벡터지만 이 소스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비트맵으로 계산이 되지만, 포토샵처럼 그때 컨버트 모식이 있었잖아요. 스마트. 그 강좌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걸 키면은 얘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성질을 비트맵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키워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좋아. 깨지지가 않죠? 근데 얘를 끄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이미지가 깨져 보입니다. 근데 단지 이 성질만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되게 난해해요. 이거는 아주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이거 완전 비트맵으로 층층 깔끔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야 중간은? 저도 몰랐네. 이게 기본이고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거. 이거의 경우는 그 뭐 픽셀 아트 같은 거를 작업할 때는 좀 유용하겠죠. 픽셀 아트 작업 같은 거. 근데 사실 안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레임 블렌딩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했나? 이미지는 활성화가 안 되죠. 대신 시퀀스나 뭐 불러오죠. 영상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됩니다. 알았어. 이 개수함은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 뭐 필요 없고 어쨌든. 어딨냐? 얘는 지금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얘는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뭐야? 30에 5초짜리구나. 비트. 이 창에 딱 맞춰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옛날에 작업을 해가지고 갖고 왔다고 치면은 이 블렌딩을 키면은 지가 막 잔상이 보이죠? 이거를 왜 쓰냐면은 왜 쓰지? 인위적으로 좀 느리게 할 때 같은 거 할 때 좀 효과적으로 보이려고 씁니다. 이것도 말했었나 저번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걸 파란색이 되면은 이 옵션 값이 더 보여요. 스트레치가 이 속도가 100%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150으로 하면은 이게 느려집니다. 이건 본래 사이즈고 꺼야지. 물론 이걸 끄면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이거를 해주고 이걸 눌러줘야 발휘가 돼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리고 이 타임란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이게 프레임이 읽혀지는데 이 뭐냐 우측에 있는 키패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0을 누르면은 이 컴퓨터의 성능만큼 이 램의 용량만큼 이걸 읽어준 다음에 읽어주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프리미어랑 달라요. 이 동영상 편집이랑.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경우는 먼저 이 퍼포먼스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만 편집한다고 했을 때는 프리미어가 훨씬 빠르죠. 이 블렌딩을 켜주면은 좀 잔상이 있어서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약간의 차이라서 그냥 120 하는 거랑 뭐가 차이 나냐 하면은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게 너무 차이가 안 나. 200으로 심하게 써야겠다. 자, 200을 좀 지금 이게 리얼타임 속도가 맞나? 모르겠네. 아닌가? 하여튼 맞네. 이게 그냥 이미지를 당겨준 거고요. 200으로. 얘는 블렌딩을 하나 켰을 때 느낌입니다. 컴퓨터가 똥 컴퓨터를. 뭐 잔상이 중간에 생겨요. 뭐가 느낌이 좋은지는 뭐 모르겠고. 근데 얘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뭐 이상한 게 생기죠. 얘는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지가 알아서 계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판이 될 수도 있고 속도가 조금일 때는 좀 정말 자연스럽게 슬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튀죠. 왜냐면 이거는 좀 말도 안 되게 딜레이를 했기 때문에 대신 좀 여기만큼은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방금. 뭐 그 차이입니다. 뭐 영상이든 뭐든 할 때 어쨌든 보통 슬로우를 할 때 슬로우 뭐 이렇게 느리게 할 때 좀 쓰는 편이고 사람마다 뭐 쓰든 안 쓰든 그건 뭐 느낌 작업자에 따라 뭐 그런 거 무조건 쓰지도 않고
이 모션 블로우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움직임이 훨씬 잔상이 보이는 건데 지금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이미지 한 장 한 장 모인 것들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완성 보이니까.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쓰냐? 이런 쉐이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 뭐야? 왜 색깔이 안 변해? 그리고 얘도 하나 또 만들게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뭐 몰라도 돼요. 저는 그냥 스크립트 깔아서 귀찮아서 그냥 쓰는 건데 전혀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좀 꺼지고 얘를 어떤 제가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을 줬습니다. 너무 빠르잖아. 1초에 이만큼 갔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줬잖아요. 근데 한 놈을 이 모션 블러라는 걸 켜고 얘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얘가 아랫놈이구나. 이 움직임 자체 이 흐릿해지죠? 움직임이. 얘는 깔끔하고 이게 모션 블러예요. 막 모션을 줬을 때 이게 있으면은 더 속도감이 느껴져 보입니다. 뭐 카메라가 들어가든 뭐 그런 거겠죠. 이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심해지고 이렇게.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모션 값이 더 심해집니다. 속도감이 더 느껴질 거예요. 이것도 뭐 일반하긴 한데 보통은 키는 게 좋다고 하겠지만 좋죠. 좋은데 근데 저는 잘 안 켜요. 왜냐면 엄청 느려져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떤 막 애니메이션이 다 더해지면은 이거 키면은 엄청 무거워져서 저는 그냥 잘 안 써요. 어차피 그냥 대충 만들어서 빨리 하는 게 저는 속도가 더 우선시 돼야 돼가지고 그렇고 이건 다 했고 얘는 뭐지?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 뭐 지금 저화질로 뭐 프리뷰 보는 것 같은데 이건 플로우 차트 이것도 몰라도 되고 이거는 저번에 움직임 내가 이런 등가 속도라고 하나? 일정한 속도일 때 계속 이게 왜 안 뜨지 했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하도 기본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베지어 속도감이 있어야 이 스피드가 나오죠. 이 스피드가 당연히 안 나죠.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안 나왔던 건데 저번 주에 이걸 잠깐 헷갈렸던 거고 이 그래프 값 나중에 모션을 잡을 때는 이거를 만져줘야 조금 더 생동감? 뭐 그런 게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네. 또 뭐가 있지? 이 타임라인에서 또 좀 딴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 겨울 스마일이라는 컴프가 있죠. 근데 얘를 여기서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V를 하든 똑같이 컨트롤 D를 하든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복사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두 개의 이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이 컴프에 이렇게 작업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저절로 다 동시에 적용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컨트롤 CV를 하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컨트롤 D를 하든 저는 컨트롤 D가 빠르죠. 이 프로젝트 창에서 복사가 됐어요. 이 컴프가. 그러면
얘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얘를 들어가서 얘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타임라인에서 복사를 막 하는 거는 이 작업창의 본질이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 복사한 것들은 본질이 다 달라요. 이거 되게 상당히 중요한 하여튼 뭐 것들이라서 이 프로젝트에서 하는 건 이 본질이 다르지만 이 여기서 복사하는 것들은 본질이 그 안에 똑같다. 어쨌든 이거 개념은 지금 헷갈리더라도 일단 체크해 두시면은 차후에 작업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이 내용을 다 달았나 대충?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키면은 이 소스의 기본 어떤 트랜스폼, 변형을 줄 수 있는 이 값이 나와요. 지금은 솔리드죠. 근데 뭐 쉐이프면 조금 모양이 달라지려나? 예를 들어 쉐이프입니다.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화살표를 하나씩 다 눌러봤어요. 컴프, 뭐 솔리드, 그리고 다 만들어봤나? 이미지도 만들어볼까? P 똑같네.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이 옆을 다 눌러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부터 할게요. 얘는 지금 화면이니까 이 앵커 포인트는 제가 저번 주에 대충 스쳐가듯 말씀드렸는데 요 중심점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Y 지금 한글 계산인데 이 Y 여기 있죠. 이거를 눌러서 이 중심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중심점을 여기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포지션은 이거 자체의 움직임이고 이거는 이 한가운데로 그대로 가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지간해서 잘 안 쓸 거예요.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이렇게 포지션 값을 줄 수 있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얘를 찍고 0프레임에 찍고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뭐 25초라는 값에 얘를 뭐 움직임을 이렇게 달리주면은 이 시간만큼 얘가 이렇게 움직임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겁나 느리게 돼가지고 한 거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스케일이죠. 똑같이 키를 주면은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개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그리고 이 로테이션은 회전값 똑같고 오파시티는 투명도값. 그러면 이 키로 애니메이션들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거의 필요 없다 치고. 근데 트랜스폼만 뜨는구나. 나도 왜 이제 알았지? 이거는 다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넌 스마일이었구나.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고, 레이어가 많았을 때 이걸 키면 얘네 둘만 보이게 한 겁니다. 투명도를 주면은 이 색깔이 보이겠죠. 요 배경색에 좀 묻어서 나와요. 그렇죠? 투명도니까.
회전, 이 중심으로 이 Y를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회전이 이 중심을 되고 컨트롤 Z하고 똑같이 스케일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구나. 텍스트랑 요 쉐이프만 다르네요. 텍스트 먼저 하자. 똑같습니다. 요 트랜스폼은 텍스트도 그렇죠? 요 이동 툴로 문자. 요거랑 요 스케일이랑 개념이 차후에 조금 달라지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항시 웬만하면 이 100 기준으로 처음 기본 소스를 만든다고 하는 게 좋지만 뭐 어쨌든 키우고 이 텍스트 이건 따로 해야 되나? 따로 해야 될 것 같네. 텍스트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자의 본질적인 성향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하고 얘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 트랜스폼. 이거는 이제 이 쉐이프 레이어의 이제 특성들이고요. 그러면 진짜 다 했나? 마스크 하면 요 솔리드를 만든 다음에 마스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마스크 값이 생겼네요. 트랜스폼은 아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이만큼만 알파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길 또 열어보면은 요 애드는 블렌드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이 논이라는 거는 지금 마스크를 동그라미를 해줬잖아요. 솔리드에 이거를 잠깐 뭐 무시하겠다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원래 솔리드로 나옵니다. 이 애드는 이 안에 만큼만 보이겠다. 본래 기본값으로. 이 서브트랙트는 얘가 투명도고 이 바깥쪽이 하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일단은 다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은 2개 이상이 적용될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솔리드 하나에 마스크가 2개가 적용됐잖아요. 그럼 얘는 애드고 얘는 서브트랙트입니다. 그러면 2개가 되는데 뭐 얘게 이 2개 값이 더해진 건데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먼저 적용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거는 포토샵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향후 애프터 이펙트든 뭐 그런 거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위치에 따라 먼저 어떤 게 적용되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뭐 인터 모시기 하면은 아까는 하나는 적용 안 됐던 게 뭐 가운데 값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적용하면 되는데 저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이 정도만 쓰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지금은 동그라미로 했는데 이 패스라고 그냥 일러스트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펜의 패스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V를 눌러서 이렇게 했다면 이 모양이 여기서 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죠? 이런 게 되게 많이 써요. 뭐 캐릭터 얼굴이 막 뭐 돌아가거나 뭐 표정을 지을 때도 이런 걸로 많이 쓰고요. 노가다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수치로는 안 씁니다. 저는 쓰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뭐 제 상식적으로는 안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패더 이게 되게 좋아요. 만약에 만약이 아니구나. 뭐 최근에도 뭐 어떤 뉴스레터나 이벤트 뭐 작업물을 페이지 디자인, 뭐 그래픽, 편집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에펙에서 합니다. 왜? 에펙이 편하니까. 인쇄물이면 결국은 뭐 작업해가지고 뭐 어차피 RGB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이 웹상에서는 그냥 색상 조금 돌아가는 거는 포토샵에서 그냥 CMYK로 최후에 돌리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왜 여기서 하냐, 그냥 애프터 이펙트가 제일 편해서 그래요. 저는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스크와 이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패더예요. 이거를 포토샵 같은 데서 주려면은 막 그때 강의에서 한 것처럼 브러쉬에서 패더 값을 준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상당히 편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오파시티는 그냥 마스크 말 그대로 마스크의 투명도 값이고 요 익스 모시기는 지금 이 딱 떨어지잖아요. 얘를 이렇게 뭐 튀어나오거나 조금 안쪽으로 준다는 값입니다. 그러고 또 뭐야? 이거 했고 이거는 몰라도 돼요. 뭐 이펙트 주면 되는 거고 했고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를 3D 레이어라고. 이 본래는 그러네, 달라지는구나. 이 포지션이 지금 이 X축과 Y축의 값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3D 레이어라는 걸 활성화를 시키면 이 값들이 더 생깁니다. 잘 보세요. 요게 생기죠. 요 Z 값이라는 게 생기는데 포지션만 보면 되겠다. Z 스케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카메라라는 게 보통 작업창이고 이게 라이트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였냐? 기억이 안 나네. 이건가? 그래, 여기 있네. 대각선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케일이랑 좀 다르죠? 제자리에서 작아지는 거랑 요 Z 값이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X로 회전하는 거, 이거는 뭐 Y로 회전하는 거, 이거 Z로 회전하는 거. 이것도 또 헷갈리긴 해. 나중에 보시면. 방금 한 게 뭐냐면은 이 값을 건드리는 건데 이 액티브랑 원뷰는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보통 카메라를 설치할 때 뭐 포로 여러 가지로 그냥 보는데 탑뷰, 뭐 프론트 뷰, 라이트 뷰, 3D 키면은 좀 헷갈리니까 기본값은 하나의 이 액티브입니다. 가끔 막 이런 거 하다가 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뭐 안 움직여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간혹 막 이런 게 적용돼 있을 잘못돼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이거를 봐주시면 좋고. 뭐냐? 다 했지? 얘도 남았구나. 이게 뭐냐면은 뭐 일러스트레이터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됩니다. 뭐 다른 솔리드를 만들어도 상관없고 텍스트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헤런트 앤 링크가 뭐 갖다 붙이다라는 뜻인데 이 솔리드를 예를 들어서 이 눈알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라는 건 이 지금 눈알을 이동시키면은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아니죠. 그냥 단독이니까. 그러면 얘 스케일 값을 키우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전도 마찬가지 되고요. 대신 오파시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오파시티는 독립적인 거라서 얘만 따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얘를 이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움직이면 이놈들이 다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만 움직이면 얘는 또 안 움직여요. 왜냐면 얘는 얘의 하위 소속이니까. 이런 개념이고요. 또 풀어주면 되고, 또. 다, 오파시티 빼고는 다 그대로 얘 종속된다는 거. 이걸 적용하면. 이건 뭐 나중에 한다고 그랬나? 그냥, 뭐 잠깐 얘기한 건, 널이라는 게,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써요. 이 페런츠 링크 할 때 가상으로. 얘는 안 보이는 가상의 어떤 더미 같은 거래 가지고 하여튼 얘를 이렇게 뭐 여러 개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 대충 했던 이 두 개는 일단 거의 대충 알아본 것 같고, 여기 또 그냥 여기 알아볼까? 이게 뭐지? 뭐야 이거? 모르고 이거 뭐야? 모르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쉐이프 라인이라고, 뭐 옛날 방송할 때 뭐 여기를 자막 같은 걸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할 때 이렇게 보이는 일종의 가상의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마스크 영역, 마스크래. 이거 선택했을 때 지금 보이죠? 이거 선택한 요것들이. 근데 이거 하면 이게 안 보이려나? 아니네, 보이네. 뭐 하여튼 뭐 보이면 말고. 이거 그냥 안 눌러도 되고, 안 누르면 되고, 이것도 안 눌러도 되고, 다 몰라도 되고, 이것도 그냥 건들지 말고. 이 풀은 실제 퀄리티로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낮은 퀄리티로 보는 거, 이건 낮은 퀄리티로 보는 거. 지금 보이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되게 많은 이미지가 들어간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가 되게 무겁거든요. 간혹 뻗고. 그럴 때는 그냥 임시로 볼 때 그나마 이렇게 하고 보면은 조금 퍼포먼스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제법 계산이 먹는 것들인데 이걸로 하면은 조금 되게 빨리 읽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를 풀로 하고 보려면은 좀 원래는 좀 덜 빠르게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미 얘가 읽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또 뭐야? 이거는 뭐야, 이 영역만 보이는 건데 그냥 쓰지 말고, 이거는 알파값 확인하려는 거고, 이거 카메라 값이라고 얘기했고, 이거 뭐야, 이거 몰라요. 이거 다 누르지 마요. 저도 안 눌러요. 이것도 뭐 이 값인데 이거 그냥 안 누르는 게 좋아요. 필요 없어요. 다. 그러면 다 한 것 같네. 기본적인 거를 이거 세 개는 다 다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 애프터 이펙트, 말 그대로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말에 어울리게 이펙트에 관한 거, 여기 있죠? 이 이펙트에 관한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있고요. 똑같아요. 이 창들은 제가 뭐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똑같아가지고 이 윈도우 탭은 여기 있는 창들을 막 꺼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했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벌써 11시 10분.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HBO 뭐 넷플릭스인가 어딘가. 봤는데 저는 잭 스나이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뭔 얘기 하려다 했지? 그러네.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을 했더라고요. CG 업체들이 하나둘씩 상장을 하는데 확실히 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돈놀이가 되나봐요. 모션 그래픽 쪽에서는 취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궁금한 게, 그 자이언트 스텝 다니는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 배정받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따상했던데 궁금하네.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상장이 되면. 그리고 잭 스나이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너무 슬로우를 많이 때려가지고, 음악이랑 뭐 툭하면 슬로우를 껴가지고 별로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 조스 웨던인가? 걔가 만들었던 2007년도인가 뭐 17년도인가 그 저스티스 리그랑 이 잭 스나이더를 두 개 비교해서 보면은 재밌어요. 뭐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 원래는 이 DC라는 영화가 이 잭 스나이더 이 사람이 총괄 뭐 프로듀서로 쭉 진행해 오던 건데, 이거를 원래 제작하고 있을 때 이분의 뭐 자식이 죽었다고 했나 뭐나 그 뭐 어떤 개인사 때문에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갑자기 그 조스 웨던 그 어벤져스 1편 만든 애한테 넘어갔다고 하죠.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그냥 봤고, 딱히 뭐 그 사람도 좋아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엄청 난리라 가지고 봤거든요. 뭐 DC 팬들은 이게 훨씬 뭐 맞다 하는데, 이게 낫습니다. 당연히 이게 나은데, 저는 조스 웨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잭 스나이더도 별로 안 좋아하고 DC도 잘 몰라서.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얘가 거의 촬영분이 뭐 다른가? 뭔가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편집을 하고 연출을 했느냐에 따라 톤이 달라지고 색감도 다르더라고요. 조스 웨더는 밝고 좀 그런데 얘 특징이죠. 약간 흑백 세피아 톤 같은 걸로 좀 뭉개는 거. 그리고 슬로우를 너무 많이 때려. 그리고 4시간. 그리고 조스 웨더는 그때 2시간. 조스 웨던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왜 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DC의 색을 뭐 망쳤다고 하는데, 뭐 망쳤겠죠. 망친 것 같긴 한데, 이게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뭐 누가 만들다가 똥 싸다가 만 걸 전혀 갑자기 중간에 투입돼서, 뭐 갑이 이미 데드라인 정해져 있고 뭐 2시간 안에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만든 게 용한 거 아닌가 싶은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론 이게 더 재밌긴 합니다. 뭐 스토리도 이해가 가고. 근데 4시간, 그리고 걔는 2시간이고 얘는 4시간이고 얘는 작업 데드라인이 없었고, 조스 웨더는 중간에 투입돼서 지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영화를 데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게 뭐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구나. 얘 이번에 영화가 거의 무슨 4대3? 4대3도 아니고 거의 뭐 한 5대4 정도의 정사각형 비율로 영상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보통은 16대 9잖아요. 시네마틱 그냥 비율 자체가.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건가? 촬영 자체를 이렇게 한 건가? 애초에 촬영이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냥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작업을 무슨 거의 4.5대 0 정도 해가지고. 보통은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잭 스나이더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색깔도 이렇게 세피아톤하고. 이게 카메라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뭐 아이맥스 사이즈였나? 그 여담이긴 한데, 옛날에 그 프로모션 회사 있을 때 촬영하는 거 옆에서 그냥 뭐 억지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을 때, 촬영 감독이 그 당시 뭐야 범죄 재구성인가 뭐 신세계인가 거기 비컷 감독가 알바로 와가지고 했는데, 이런 비율로 카메라를 찍고 있었는데 검정색을 그 뷰파인더를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네, 검정색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보통 찍나 보네. 하여튼 뭐 4시간. 그러면은 저번 주에 이것만 하고 대충 하다 만 걸, 여기는 거의 이제 다 다룬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펙트 그리고 이런 툴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끝.